왜 많고 많은 언어 중에 히라버인가? 책을 읽기 전 표지만을 바라보고 문득 들었던 생각입니다. 다른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한강의 책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를 먼저 읽었습니다. 그 뒤에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은 후 뒤늦게나마 한강 작가의 다른 책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 책 히라버 시간은 그 다음에 읽은 첫 번째 책입니다. 히라버, 이미 잊혀진 사어입니다. 그렇지만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사용되어질 언어이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히라버란 주인공 남녀 간에 둘만이 소통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단순한 언어적 소통을 넘어 상처와 치유 그리고 존재에 관한 깊은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아닐런지요. 작품의 여주인공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언어를 상실한 인물로 낯선 외국어, 특히 죽은 언어인 히라버를 배우며 세계와의 소통을 다시 시도합니다. 그녀에게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자신의 내면과 세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감정과 상처들을 히라버라는 고대 언어를 통해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과정은 그녀의 내적 성장을 보여줍니다. 반면 남주인공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인물로 그가 가르치는 히라버 강좌에서 말을 하지 않는 여주인공과 만나게 됩니다. 시력을 잃어가면서 세상을 점점 더 어둡게 바라보게 되는 그는 여주인공의 깊은 침묵과 마주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들의 대화는 말보다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서정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빛과 어둠은 중요한 메타포로 작용하며 빛을 잃어가는 남자와 언어를 잃어가는 여자의 모습은 이 둘이 상실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소설 속에서 남자는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꿈속에서나마 빛을 보기를 바라고 여자는 말할 수 없지만 히라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다시 깨우쳐 나갑니다. 이 두 존재가 서로를 만나 대화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결국 빛과 어둠, 말과 침묵이 교차하는 찰나의 순간을 나타냅니다.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우 차분하고 내성적입니다. 한강의 세밀한 문체는 읽는 이로 하여금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따라가게 합니다. 그녀가 그리는 세상은 상실과 결핍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주인공이 언어를 잃고 다시 히라버라는 죽은 언어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려는 과정은 언어의 본질과 인간의 소통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남주인공이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빛을 바라보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결국 이 작품은 상실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립니다. 언어와 시력을 잃어가는 이들이 서로의 침묵 속에서 소통하고 이해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상실과 재생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강 작가는 이를 매우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풀어내며 읽는 이로 하여금 묘한 동질감과 이질감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미건조한 듯 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뭉클함을 끄집어내는 감정. 그것이 한강 작가 특유의 감칠맛 나는 필력이 아닐까요?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 이 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설 한 편. 히라버와 시간과 함께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 라고 자신의 묘비명을 써달라고 보르헤스는 유언했다. 일본계 혼혈인 비서였던 아름답고 젊은 마리아 고타마에게 그녀는 87세의 보르헤스와 결혼해 마지막 석 달을 함께 지냈다. 그가 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이제 묻히고 싶어 했던 도시 제네바에서 그의 임종을 지켰다. 한 연구자는 자신의 책에서 그 짧은 묘비명이 서슬 퍼런 상징이라고 썼다. 보르헤스의 문학으로 들어가는 의미심장한 열쇠라고. 기존의 문학적 리얼리티와 보르헤스식 글쓰기 사이에 가로놓인 칼, 믿었던 그와는 달리 나는 그것을 지극히 조용하고 사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였다. 그 한 줄의 문장은 고대 북구의 서사시에서 인용한 것이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침상에서 보낸 첫 밤이자 마지막 밤. 새벽이 올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장검이 놓여 있었다. 그 서슬 퍼런 칼날이 만년의 보르헤스와 세계 사이에 길게 가로놓였던 실명이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 3. 2달 뒤면 가족 모두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들은 일요일 오전, 왜 내 눈앞에 그 지둥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던 걸까? 그 빛들이 준 충격이 종교적인 경외감과는 약간 다른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으면서도 어머니가 넉넉히 쥐어준 돈으로 기초 독일어 교본과 회화 테이프를 사러 간 그 밤, 나는 문고편 수타니파타와 법구경, 현암사에서 나온 연화문의 표지에 화엄경 강의와 열반경 강의를 욕심껏 골랐다. 그 책들을 지구 반대편의 독일까지 운반함으로써 가족들과 나의 운명이 안전해질 것 같은 막연하고 미신적인 희망 같은 걸 품고 있었던 것 같다. 보르헤스의 이 얇은 책이 그 목록에 끼어든 것은
서양 사람이 쓴 책이니만큼 아마 기초적인 입문서가 되어줄 거라는 실질적인 기대 때문이었다. 반쯤 눈을 감은 무언가를 기도하거나 후회하는 듯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그의 사진이 초록색 표지 상단에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그때에는 특별히 눈여겨 들여다보지 않았다. 칠눈. 시예요. 히라버로 쓴 시. 창가에 앉아있던 대학원생이 호기심 어린 얼굴로 그녀를 돌아본다. 열려있던 앞문으로 히라버 강사가 들어오다가 멈춰선다. 선생님, 이마에 빨갛게 여드름이 익은 대학생이 장난스럽게 웃는다. 이분이 히라버로 시를 썼어요. 기둥 뒤에 앉아있던 중년의 사내가 감탄스러운 듯 그녀를 돌아보며 너털 웃음을 터뜨린다. 그 소리에 놀라 그녀는 공책을 덮는다. 히라버 강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멍한 얼굴로 지켜본다. 정말입니까? 제가 잠깐 봐도 되겠어요? 외국어를 해독하듯 온 힘을 다해 그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연한 녹색을 넣은 어지러울 만큼 두꺼운 안경알을 올려다본다. 이내 상황을 깨닫고 두툼한 교재와 공책, 사전과 필통을 가방에 넣는다. 아니, 앉으세요.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일어선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빈 의자들을 차례로 밀치며 문을 향해 걸어나간다. 10일 밤. 히라버 시간이 끝나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어두운 거리를 걷는다. 도로 위의 차량들은 언제나처럼 대담한 속력으로 질주한다. 붉은색 철제 상자에 야식을 실은 오토바이들이 차선과 신호를 무시하며 고개 운전을 한다. 젊거나 늙어가는 취객들, 투피스나 반소매 와이셔츠 차림에 지친 직장인들, 손님이 들지 않는 식당 입구에서 멍하게 행인들을 응시하는 나이든 여자들을 지나쳐서 그녀는 계속 걷는다. 8차선과 4차선 도로가 교차되는 번화한 거리에 다다른다. 까마득히 높게 솟아오른 빌딩들과 그 꼭대기에 설치된 거대한 전광판들이 보인다. 언제나처럼 그녀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서 그 화면들을 올려다본다. 실제보다 수십 배 확대된 얼굴들이 거대한 입술을 움직여 들리지 않는 말을 한다. 거대한 활자들이 물고기처럼 입을 발싹이며 화면 아래를 흐른다. 거대하게 확대된 뉴스 화면들이 지나간다. 들것에 실려가는 시체, 군중, 불붙은 비행기, 울부짖는 여자들이 지나간다. 어느 사이 초록불이 켜진다. 복사열이 아직 식지 않은 검은 아스팔트 도로를 가로질러 그녀는 맞은편 거리를 향해 걷는다. 전광판들은 여전히 소리 없이 거대한 화면과 활자들을 흘려보내고 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침묵하며 달리는 미끈한 승용차, 가슴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의 소리 없는 웃음이 검은 거리 위로 유령처럼 깜박인다. 14얼굴. 그 모든 뜨거움을 너는 잃었니? 너는 정말 죽었니? 생각에 잠긴 얼굴, 깊게 주름진 입가, 미소 띤 눈, 뻔한 대답을 하기 싫을 때마다 어깨를 으스게 보이던 습관. 내가 나를 처음으로 껴안았을 때 그 몸짓의 어린 간절한 숨길 수 없는 욕망을 느꼈을 때 소름 끼칠 만큼 명확하게 나는 깨달았던 것 같아. 인간의 몸은 슬픈 것이라는 걸. 오목한 곳, 부드러운 곳, 상처 입기 쉬운 곳으로 가득한 인간의 몸은 팔뚝은, 겨드랑이는, 가슴은, 살은 누군가를 껴안고 싶어지도록 태어난 그 몸은 그 시절이 지나가기 전에 너를 단 한 번이라도 으스러지게 마주 껴안았어야 했는데 그것이 결코 나를 해치지 않았을 텐데 나는 끝내 무너지지도 죽지도 않았을 텐데. 19 어둠 속의 대화. 히라버는 왜 배우는 건가요? 방심한 채 그녀는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본다. 땀이 차서 눅눅해진 흑자주색 머리끈 아래 오래전의 흉터도 눅눅하게 젖어있다.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해야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어떤 감정도 없이 먼 친분이 있을 뿐인 타인을 기억하듯 그녀는 그날의 자신을 기억한다. 미쳤군. 막 의식을 차린 그녀에게 어둠 속에 사람이 내뱉었다. 미친 여자한테 그동안 아이를 맡기고 있었어. 새치의 혀와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들, 헐거운 말들, 미끄러지며 긋고 찌르는 말들, 쇳냄새가 나는 말들이 그녀의 입속에 가득 찼다. 조각난 면도날처럼 우수수 뱉어지기 전에 막 뱉으려 하는 자신을 먼저 찔렀다. 20 흑점. 그녀의 얼굴에서 가장 부드러운 곳을 찾기 위해 그는 눈을 감고 뺨으로 더듬는다. 선득한 입술에 그의 뺨이 닿는다. 오래전 요아임의 방에서 보았던
태양의 사진이 그의 감은 눈꺼풀 속으로 타오른다. 타오르는 거대한 불꽃의 표면에서 흑점들이 움직인다. 폭발하며 이동하는 섭씨 수천 도의 검은 점들. 그것들을 가까이에서 본다면 아무리 두꺼운 필름 조각으로 가린다 해도 홍채가 타버릴 것이다. 눈을 뜨지 않은 채 그는 입맞춘다. 축축한 귀밑머리에 눈썹에 먼 곳에서 들리는 희미한 대답처럼 그녀의 차가운 손끝이 그의 눈썹을 스쳤다 사라진다. 그의 차디찬 귓바퀴에 눈가에서 입가로 이어지는 흉터에 닿았다 사라진다. 소리 없이 먼 곳에서 흑점들이 폭발한다. 맞닿은 심장들, 맞닿은 입술들이 영원히 어긋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